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곽용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이광무 와우넷 파트너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을 열어줄 첫 번째 종목은 10위. 바로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종목이죠. 이 센서뷰가 자리했습니다. 이 센서뷰는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RF 연결 솔루션 전문 회사로 5G 안테나, 반도체 측정 장비 등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국방, 반도체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과 애플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관 수요 예측위에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오늘도 공모가 대비 장중 100%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9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9위는 바로 리포트 효과 받아가고 있는 MBT입니다. 국내 리워드 광고 1위 회사로 에디슨 오퍼월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디슨 오퍼월은 원치 않은 곳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광고에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플랫폼, 광고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힘든 광고업계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직후 네이버 웹툰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국내 메신저 1위 카카오톡을 단독 고객사로 확보하며 하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매출 3천억 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조선주들 오름세 조선기자재도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위는 성광밴드가 차지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동과 미국 LNG 프로젝트발 피팅 수요가 하반기부터 수주 체력을 강화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믹스 변화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와 더불어 원가도 큰 부담을 주지 않아 수익성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증권가의 의견과 함께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 때 3조 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던 이 센서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장 첫날 180% 가깝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그 상승폭을 줄여서 지금 한 70%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한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RF 연결 솔루션 보유한 5G 장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기관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났지만은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 밴드, 희망 밴드까지 상단을 넘어서서 4,500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장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장 조정 나올 때 의미할 건 아닌 게요. 상반기에 금융 장세였고 실적 장세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도 마이너스 40억 적자거든요. 적자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는 거죠. 적자된 기업이 계속 주가 쭉쭉 올라갈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5G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5G에는 성과가 주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지금 이 관련 종목인 이 종목 동사도 센서뷰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접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서뷰에 대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9위 MBT 살펴보겠습니다. 이광무 파트너의 의견 궁금한데요. 네. MBT가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경신했어요. 네. 고점에 대한 부담보다는 좀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걸까요? 일단은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을 시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이제 큰 뉴스도 좀 반영이 됐는데 카카오톡에 독점적으로 이 오퍼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위메프, 롯데카드 이와 같은 주요한 고객사를 좀 확보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오퍼러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은 상당히 좀 캐시카우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전반적인 기업 컨텐츠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바닥권에서 대체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11,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면은 8,500원 라인대 이 가격대를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 고객사 확보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이 9위 MBT까지 살펴봤습니다. 8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 조선기자재 관련주 이 성광밴드죠. 5월 이후에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보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 속에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더 기대해도 좋을까요, 박영훈 대표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쉬어간 흐름이 나와주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또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수주적인 측면인데요. 당연히 그 조선주가 올라가게 되면 조선 기자재도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이 6월달에 글로벌 선박 수주 그죠 2위. 가 바로 K조선인데요. 성과 상승세도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인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주가 올라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눌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눌러줄 때가 기회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용 이음선을 제조하고 또 산업용 피팅 시장에서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 쪽은 어디냐면 남미, 멕시코, 동남아시아, 아랍 이런 쪽입니다. 더불어서 또 석유 플랜트 쪽의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IRA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방 산업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또 고유과 관련된 얘기, 미국의 또 LNG 선박 수주에 대한 얘기, 미국 쪽에서 또 투자 확대를 한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노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최근에 IR 쪽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광밴드 정권 쪽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방을 좀 제한하시고요. 15,500원 정도 제한하시면서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이광문 파트너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익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매출 속에 이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기회로 살펴봐야 된다. 성광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AI가 본격 돈이 되는 산업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베스가 역사적 신고가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AI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솔트룩스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AI 하드웨어, 즉 GPU와 HBM으로 몰렸던 수급이 이제는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에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칩스앤미디어, 코아시아 같은 다른 관련주는 급등 출발한 후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이 텔레칩스만은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양극재주 질주 속 다소 소외됐던 LNF가 오늘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코스피 상장으로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과 또 공매도 정리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올해 자회사 상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 상장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LNF가 공시를 발표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8%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에는 호조가 들려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선박 수주 잭팟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주, 신조선가 지수가 170선을 회복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승폭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순위를 높여가 봅니다. 럭키 7, 7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7위는 툴젠입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바이오 회사와 크리스퍼 유전자 교정 기술 특허 비독점 라이센스 부여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약금은 라이센스 요금 80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6% 규모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이어서 갭 상승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좀 힘이 빠진 가운데 매매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6위 열어볼까요? 6위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또 한 번 바이오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유전체 분단 진단 회사 랩지노믹스입니다. 1년 전부터 이 미국 법인을 통해 추진하던 클리아랩의 인수가 7월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클리아는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을 뜻하며 이를 취득한 곳에서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한 임상 시험이 이뤄지는데요. 이 클리아랩을 통해 개발된 진단 키트는 이 추가 절차 없이 연구실 소재지에서 바로 상용화할 수 있어 FDA 인허가 없이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진단 회사의 미국 진출 업계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가운데 주가 재평가 초입 구간에 따른 평가를 받으면서 6위 랩지노믹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먼저 7위 툴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광문 파트너의 의견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오늘 부각이 좀 됐는데요. 라이센스 계약이 좀 공시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툴젠에 대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툴젠의 이 최대 주주인 제넥신과 또 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된 내용들로 해서 앞으로 향후 유전자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항암제라든지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든지 이와 같은 특정의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툴젠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툴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좀 경쟁에 분쟁이 있었던 특허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합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자체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바이오 업황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심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제한적인 움직임들 좀 예상해 보는데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위치를 본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6만 원 라인대까지 박스권 밴드 회복을 좀 염두에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좀 시간을 좀 오랜 시간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툴젠 상승이 제한적이면서 조금 더 오랜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이달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이 클리아랩 인수 기대감 속에 또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주가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박영훈 대표님? 네, 일단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이 처해진 환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은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꿈을 먹고 사고 또 유동성이 또 확보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본다면은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도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내용도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하지만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기존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랩지노믹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의 이벤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랩지노믹스의 내부자의 그 장래 매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총 6명이 매수를 했었고요.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명이 더 1억 정도 추가로 더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이 내부자들이 봤을 때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엿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자들은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내부자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뭐냐? 당연히 기존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아내는 거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자,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대표 전승현 회장의 지분 12.7%를 600억에 루하 프라이빗 에퀴티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환사채라든가 제3자별 유상증자를 통해서 1,226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재매각하거나 이렇게 그런 걸 기업 가치의 어떤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거에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큰 수익을 봤는데 수익이 안 좋습니다. 그럼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아랩입니다. 이 크리아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DA 승인이 없이도요 진단 서비스라든가 제품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2개 정도 인수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위기도 좋고 이런 이벤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랩지노믹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있을 때 바이오주 가운데 모멘텀이 살아있는 랩지노믹스 살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TA항공과 SKIE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 간단히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TA항공 볼 텐데요. 항공주 역시나 이제 성수기인 3분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TA항공, 항공주 내에서의 매력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광훈 파트너님? 일단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원인도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조정 모습도 이 기업의 이익 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지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료에 대한 지출. 그리고 또 이 비행기 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조정이 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LCC 항공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여행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이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 비수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까지 실적 성장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 눈여겨보자 의견 주셨고요. SKIE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강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네, 좋게 보는데 이런 주식 안 사면 어떤 주식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넘버원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건 최근에 지금 이 분리막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생산의 한 75%를 한국 분리막이 차지한다는 거죠. 1위 기업이 어디죠? SKIE테크놀로지입니다. 2위 기업이 WCP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WCP도 주가 좋죠. 근데 저는 무조건 1위 기업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위는 어디냐면 일본의 아사히 카세입니다. 중국은 10% 미만이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북미 쪽에 분리막 쪽에 이제 분리막 쪽으로 북미 쪽에 진출해야 되는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SKIE테크놀로지의 성장성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가? 최근에 주가가 그죠 야금야금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끈기 있게 투자한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 현재 자리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과 SKI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다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상위 5 종목 알아볼 차례입니다. 최근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의료 AI 산업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 들썩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 5위는 JLK가 차지했습니다. 이 JLK의 AI 뇌졸중 분석 솔루션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4개월 만에
101곳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계 최다 수준인 11개 뇌졸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국내 보험 수가 적용과 함께 이 미국 FDA의 솔루션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의료업계의 약점으로 꼽히는 실적 또한 이 비급여 처방 증가와 이 추가 솔루션의 납품 증가가 겹쳐 올해 매출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5위 JLK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볼까요? 네, 4위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칩 파운드리 물량을 일부 확보했다는 소식에 반응해줬습니다. 이 삼성향 매출 비중 90% 이상의 웨이퍼 테스트뿐 아니라 패키징 테스트까지 대응 가능한 국내 1위 반도체 테스트 회사인데요. 2분기는 1분기와 비슷한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이 증설과 신제품 출시효과 또 전장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퀄컴과 엔비디아 등 이 새로운 고객사가 유치될수록 이 삼성전자의 외주 비중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오름세를 나타내며 오늘 50일 신고가 경신한 두산 테스나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3위도 알아보죠. 이 동메달의 주인공 3위는 세아베 스틸즈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약 350억 원 규모 사용 후 해결료 운반 용기 공급업체의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 후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해 처분 시설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제품으로 향후 추가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인데요. 2분기 실적과 스프레드, 판매량 모두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10%가량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 부진이 걸리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재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부각된다면서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 5위부터 한번 전략 세워보죠. 네,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관련주 중에 가장 핫한 게 아마 AI 의료 관련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JLK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뇌졸중 AI 솔루션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광훈 파트너님? 저 역시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JLK를 언급한 지가 벌써 2달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예상했었던 탄력보다 더 강한 탄력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산업 제품화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제 JLK에 대한 이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슈팅 구간, 그러니까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솔루션으로 해서 시장 보급이 종합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 70여 곳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100여 곳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이 속도로 해서 시장 진입이 그러니까 보편화가 되고 있다,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이 앞으로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역시나 좀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 신규 접근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기간적으로 숙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자리에서는 중요한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이 가격 라인대는 28,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자제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신규 접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관련주 AI 의료 관련주인데 루닛이나 뷰노 등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의료 AI 관련주들 좀 어떻게 보세요, 박영 대표님? 네,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인데 좋은 기업이 완성이 되었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JLK가 최근에
국내 병원이 그 솔루션 도입한 국내 병원이 100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접근해서 끌고 가는 건 좀 부담이 있고요.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JLK 말고도 뭐 딥노이드라든가 뷰노라든가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성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핫한 섹터지만 조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말해주셨고요. 이 4위 또 곽영훈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두산 테스나가 좀 반도체주들이 좀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던 점이 좀 부담스러웠던 찰나에 네. 오늘 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쉬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감사한 일이죠. 이제 반도체를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제가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전공정은 SNS대, 후공정은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미 반도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배가 아프신 분들은 잘 지켜보셨다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다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이슈를 좀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에도 다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그 테슬라와 삼성전자 간에 좀 좋은 소식이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어떤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한 9월에서 한 10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나왔던 기사 같은데 금방 또 삭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프리미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 두산 테스나가 추후에 어떤 낙수 효과를 좀 크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두산 테스나 말고도 다른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자율주행의 모든 칩이 이제는 삼성을 거치면서 테스나의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버원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팅 관련된 종목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넘버원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올랐잖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흐름을 보시고 두산 테스나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을 보기보다는 긴 흐름으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강훈 파트너의 의견도 궁금해요. AI 반도체나 DDR5보다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파운드리 포럼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투자 계획을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이 때문에 두산 테스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HBM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디램에 대한 모델도 차후에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위탁 생산이 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테스나에 대한 역할은 좀 더 앞으로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최첨단 산업이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본다라면은 이 반도체 공정의 불량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테스트, 장비 공급이 투입되게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지금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그룹이 상당히 시장 그룹이 높은데 이 두 그룹은 동시에 다 같이 좀 오랜 시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테스트와 패키징 기술이 앞으로 향후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 분야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두산 테스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도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이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속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일단은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세아 그룹 내에서도 모두 다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사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세아 제강이라든지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시장 현지에서는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동차용 이 특수강에 대한 매출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때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새로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25,000원 선을 넘어갔습니다. 25,000원 선이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혔었던 가격대인데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움직임, 새로운 레벨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다면 3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33,000원까지 그리고 밴드를 본다면 26,000원 라인대가 지켜진다면 충분히 가격 지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벨 스틸 지주 지금 조정 왔을 때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곽영훈 대표님.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100%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세아베스 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봐도요.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탁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눌렀을 때마다 바로 매수해야 되고 가장 또 좋은 거는 주주가치 제고라든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세아베스트 지주가 좀 자주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아베스트 지주 중장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세아벨 스틸 지주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살펴보자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장에 어떤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문티비 님입니다. 지수는 빨간색인데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이지?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와 좀 비슷한 장입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이 1000종목 정도로 더 많은데요. 강한 종목만 더 강한 시장, 소외감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끼양이님의 댓글입니다. 헐 LNFVI 후덜덜이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시작과 함께 LNF가 공시를 냈죠. 코스닥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시가 발표되면서 12%대에서 VI가 발동됐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이 이야기로 뜨거웠는데요.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라이프이즈 군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딥노이드가 대장이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혈당 관련 의료기기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AI 의료기기가 강세인 시장입니다. 오늘 CRO 관련주도 강세인데요. 이런 흐름이 바이오주로 좀 수급이 옮겨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성님의 댓글입니다. 내일 에코는 테슬라 리뷰의 달림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에코프로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오늘 당첨자는 문티비님입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파란불로 보였는데 오늘 한경 매거진 구독권 보시면서 지수 계좌도 빨간불로 변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시 성공투자 옹수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돌아왔습니다. 투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은메달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죠. 침체된 분위기 또한 주가에 녹아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8월 MSCI 리밸런싱 과정에서 유통주식수가 늘어난 LG 엔솔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대형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213%에서 다음 달 0.285%까지 올라가면 약 6천억 원가량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적 또한 2분기를 바탕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GM 전기차 생산 확대가 모멘텀이 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도 역시 그냥 끄덕끄덕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1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에코프로의 황제주 등극의 질세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이 장중 시가총액 35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 리서치센터에서 목표가를 3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한 달도 안 돼서 또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3분기에는 시장 성수기 효과로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그룹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현주가. 오늘의 랭킹쇼 종목 탑10 1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2위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곽영훈 대표님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조정을 좀 꽤 가져갔는데 2차 전지 주도 장세가 오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좋아지면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주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공장 증설 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440기가와트급의 생산 규모를 갖추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오하이주라든가 테네시, 미시간주에 각각 해서 총 6개의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40기가와트급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생산량이냐면 연간 글로벌 승용차 판매량이 8,500만 대거든요. 여기에 15% 차지하는 550만 대를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한다는 거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수주 잔고가 무려 380조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의 반등은 이유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분기 단위로 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광문 파트너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연일 상승한다 해도 60만 원 선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덜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대신해서 이제 후발 순위로 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항상 이제 60만 원대에서 주가가 좀 상단을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돌파할 수 있는 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2분기까지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완성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신고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이 지수 MSCI 지수 변경이 나온다라면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후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펀딩 자금들이 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54만 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올해 연중에서 신고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우 파트너님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인 뷰 제시해 주셨고요. 곽영훈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셀 3사 가운데 그래도 시총이 가장 큰 LG 에너지솔루션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떤 삼성 SDI와 비교해서 매력도는 어떨까요? 가장 넘버원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는 각각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좋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좋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형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식을 또 사면은 또 내가 사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 또 상황을 보시고 조금 더 사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저는 두 종목 다 좋다고 보는데 무조건 1등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위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에코프로였으면 오늘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에코프로 BM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나오면서 들썩이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정말 진단이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광훈 파트너님? 일단은 에코프로 형제들에 대한 순환매 다시 한번 또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좀 더 탄력이 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에코프로 종목이 그간 움직였던 향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신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역시나 좀 비싸다라고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좀 고가권에서 계속 주가를 머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신규 매수 접근에서는 조금은 후발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들 큰 시세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 BM 광영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도 그렇고요. 뭐 자꾸 뭐 합병한다 아니면 이전 상장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동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실적은 3분기도 또 좋게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좋게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좋고 3분기 실적도 좋은 상태에서 아직은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늘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시장이 이슈를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유하는 전략이 맞고요. 한 11선 매매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유자 입장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를 가진 자, 안 가진 자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신규 진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광훈 파트너님은? 일단은 에코프로 형제들은 워낙에 강했고 제2의 에코프로 그룹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포스트 에코프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포스코 그룹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일단은 소재 기업으로서 기업에 대한 그룹사에 대한 체질이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영역 안에서 시장에 대한 저변이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외형적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사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의 소재 이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주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그룹주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포스코 그룹을 할지 에코프로 그룹을 담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또 갑자기 또 대표 언급을. 저도 포스코 그룹주를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의견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매수세와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형태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주식을 사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퀘스천 마크입니다. 조금 더 그들은 과연 포기를 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대안주로서는 포스코 그룹주 봐야 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북미 쪽에 진출해서 수익이 많이 날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보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전해질 관련해서는 엔캠 이런 종목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못 오는 종목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갖고 보유자 영역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어디를 제일 포스코 탑으로 퓨처 보세요? M 이거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 퓨처 M 보셔야 되고 포스코 엠텍도 보셔야 되고 포스코 홀딩스 전반적으로 다 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포스코 DX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워렌 버핏이 미국에 있는 종합상사주를 왜 투자했을까요? 그래서 그 그룹이 성장하면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당연히 성장합니다. 포스코 그룹주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광훈 파트너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 제2의 에코프로를 찾기 위해서 시장이 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코 그룹 대신에 코스모 그룹의 좀 상승도 요즘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 신소재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그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요. 이 대주전자 재료부터 해서 음극재 종목들이 또 새롭게 눈에 띄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또 LNF 이와 같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눈에 띄었다라면은 이제는 시선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이 음극재 쪽에서 앞으로 향후에 기술적인 변화는요, 이 첨가제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관련된 종목 본다라면은 나노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제이오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다음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위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JLK부터 1위 에코프로 BM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 지킴이 없다고 채팅 많이 안 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었네요. 권미정 캐스터가 오늘 아까 오늘 당첨자 발표를 살짝 해줬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권미정 캐스터 오늘 어떤 분이 당첨되셨나요? 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 당첨자는 문TV 님입니다. 많이 기다리실까 봐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는 빨간색이지만 계좌는 파란불이라면서 속상해하셨습니다. 저희 한경매거진 읽으시고 시장에 대한 통찰력 많이 얻어가시고요. 계좌가 빨간불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TV님은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이광모 와운의 파트너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